시진핑 시각 후 100일 2부 권력 공백과 정치 혼란. 권력의 심장부 베이징에서는 더 치명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황쿤밍, 딩쉐샹, 시진핑의 철옹성이라 불리던 핵심 측근들이 비밀 접촉에 나선 것입니다. 그들이 찾은 인물은 장류샤. 군이 장류샤로 기울자 정치권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의 2인자, 그리고 시진핑이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이 이제 그를 향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보험이었습니다. 시진핑의 권위가 무너지면 충성은 하루아침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국을 이끌었던 원로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후진타오, 정칭홍 계열. 그들은 지금을 과거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권력을 되찾을 기회로 봤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1. 국가 위기 수습. 2. 집단 지도체제 복원. 그리고 더 결정적인 한방. 시진핑 건강 이상설 유포. 그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 수 없다라는 여론이 내부에서부터 번져나갔습니다. 장류샤는 이미 군 지휘권 대부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지도부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지지 세력을 잃은 시진핑 주석은 거부권을 잃었고 표결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암시하는 결의가 압도적 지지 속에 비공개 표결이 진행됐고 시진핑 퇴진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정치적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발표문 초안은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CCTV와 신화통신은 방송 대기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전역에 무장경찰과 특수부대가 배치됐습니다. 정부 청사, 언론사, 통신시설, 모든 전략 거점이 장악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호위 부대에 의해 별장으로 끌려갔으며 사실상 연금됐습니다. CCTV와 신화통신 속보가 전국에 전파를 탔습니다. 시진핑 동지는 건강 악화로 인해 정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국가와 당의 발전을 위해 자진사임 의사를 표명하였다. 중국 전역은 순식간에 충격과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은 하루아침에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였습니다. 임시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서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장류샤를 중심으로 한 군부, 리창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전 시진핑 주석에게 들어선 측근 세력, 그리고 원로 연합체제. 그들은 내부 안정을 위해 경제 회복과 안보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선 사람들의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정일까? 아니면 더 큰 폭풍의 시작일까? 첫 번째 주자는 리창, 현직 총리이자 경제 관료 출신.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세계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는 온건 개혁과 대외 개방을 내세웠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군부 기반이 전무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훈잉, 당 이념의 설계자, 중국식 현대화의 주역. 그는 체제를 수호하고 내부를 단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과 경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장유샤, 중앙군사의 부주석이자 실질적인 군사력의 주인. 그의 명분은 국가안보였습니다. 혼란기엔 무력이 질서를 지킨다는 논리. 하지만 군부 색채가 강해 국제사회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후보 모두에게는 저마다 한 가지씩 결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후계자는 단일 지명보다 결국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파로 갈라져 합의가 불가능했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의 한 비공개 회의. 리창, 왕훈잉, 장유샤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세 인물 뒤에는 세 개의 거대한 파벌이 있었습니다. 대자당 혁명원로의 후손, 국가기관과 당 간부 네트워크를 장악, 상하이방 경제 실세,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세력 구축, 군부 장유샤 계열, 무력과 치안을 장악. 리창은 상하이방과 손을 잡았습니다. 경제 재건과 대외 개방을 약속하며 왕훈잉은 군부와 밀약을 맺었습니다. 이념 수호와 치안 장악을 보장하며 CCTV, 인민일보, 신화통신, 중국의 목소리는 이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CCTV는 경제 회복을 강조하는 리창의 인터뷰를 송출했고, 같은 시각 인민일보는 체제 수호의 필요성을 외치는 왕훈잉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신화통신은 장유샤의 군사훈련 시찰 소식을 일면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베이징의 권력 다툼은 곧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